안녕하세요. 이정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거친 후에 다 면책이 됐는데도 가끔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죠. 어렵게 파산, 개인회생 신청하고 이제 법원 결정을 통해서 면책 받았는데 또 기존의 채권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정말 심적인 고통이 크죠. 이런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파산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내 빚이 어떤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목록을 쭉 정리해서 내는 게 있는데요. 이걸 채권자 목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채권자에 대해서 어떻게 채무가 발생했고 금액은 얼마나 된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데요. 채권자 목록에 기재가 돼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았으면 이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 파산 사건을 다루니까요. 법원에 가서 확정증명원하고 채권자 목록 등본을 발급받아서 이제 채권자 변제를 요구한 채권자에게 보내면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소송으로 제기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소송 절차에 방금 말씀드린 서류들을 제출하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문제인데요. 그럼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당연하고요. 파산 절차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채무자가 파산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보통 이런 경우죠. 채권자들의 독촉이 많으니까 기존에 살던 곳에서 주민등록만 다른 곳에 옮겨놓고 이제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다르죠. 그러면 채권자들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관련 서류가 송달이 돼야 되는데 채무자가 그 서류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법원을 통해서 무슨 서류가 송달을 시도했는데 채무자가 못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고의로 누락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도피 생활을 했던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그런 채무들은 이제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채무들에 대해서는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파산 절차에서는 기존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원 판례가 고의로 누락한 채권이 아니면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그 채권이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이 면책되지 않은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원고에게 있느냐 또는 소송을 당한 피고에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입증 책임이 있는데 입증을 다 못하면 원고가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채무자인 피고가 고의로 누락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과실범이냐 고의범이냐 이런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사람 내심의 의사인 고의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했다는 걸 채권자가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채무자가 저 사람 옛날에 내 채권자인데 내가 소송해도 되나? 소송하면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서만 벗어나면 나는 이미 파산 절차를 거치면서 면책받았다라고 하는 걸 당당하게 제기하고 다투면 이길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약간 겹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채무자였으니까 그리고 내가
채무가 다 면책이 됐지만 채권자하고 다퉈도 될까? 이런 생각에서만 벗어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았는데 지금도 채권자의 독촉을 받는 건 맞지 않잖아. 이 생각에서 저희 같은 사람들 한번 찾아보시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도산 업무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소송들을 면책 확인의소라고 하는데 여러 건 대리해 드렸고요. 그런 소송에서는 아직 져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송을 하게 될 때는 아직 채무자였던 분들, 그리고 채무자였던 분들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은 내가 소송을 함부로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이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 조금 도움을 받도록 하시고요. 아마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소송을 할 때는 저희가 일반 소송할 때보다 전혀 비용을 안 받을 수는 없고 다른 일반 소송에 비해서는 비용을 좀 낮춰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용기를 내서 저나 또는 다른 변호사님들 찾아가서 상담하고 도움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요. 이제 파산에서도 있고 개인회생에서도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파산 절차에서의 사례는 방금 말씀드린 거에 거의 중복되어 있는데요. 채권자 목록에 있던 채권자가 이제 나는 보통 이제 개인 파산 절차를 해서 면책을 받을 때 채권자들한테 일일이 공문을 다 보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들이 나는 내 채권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소송을 다시 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소송을 내갖고 들어온 케이스가 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몇 건 도와드렸었고, 그런 경우에는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문, 그 다음에 그 면책 결정이 확정됐다는 확정 증명원, 그 다음에 채권자 목록 같은 것들을 서울회생법원에서 발급받아서 저희 이제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이제 서면 준비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 승소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자 목록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면책의 효력 범위가 이제 파산 절차하고 조금 다르게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되기 때문에 파산 절차보다는 그런 사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관련 있는 사례로 회생 절차에서도 면책 결정을 받았던 채무자가 있었는데 그 채권자 목록에 들었던 채권자가 나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하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그 사건에서는 그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채무자분이 그 전에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그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1인 매매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1인 매매라는 게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데 이제 거의 그 위탁자 또는 고객의 요청하고 상관없이 그 증권사 직원이 알아서 자금을 운용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손실도 보고 이익도 보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이제 손실을 봤을 때 문제가 되는데 판례상 1인 매매는 불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1인 매매가 나중에 좀 손실을 보다 보니까 고객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분은 회사에서는 퇴사하고 이제 회사에서 고객한테 손실된 부분은 이제 보증보험 회사에 가입해둔 게 있었는데 보증보험 회사에서 이제 회사 대신 고객에게 변제를 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채무자분은 퇴사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보증보험 회사에서 이 채무자분한테 이건 1인 매매로 인한 것인데 1인 매매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다. 이런 경우에는 파산이건 회생이건 그 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이다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 채무자분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해가지고 거의 90% 이상, 뭐 어떤 경우엔 95%, 거의 100% 가까운 그 비율로 면책들을 받게 되고 아주 일부분이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 채무자분도 이제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 계획 충분히 다 충실히 이행하고 면책 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보험 회사에서 나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어왔을 때 저희 사무실 찾아와서 저희가 상담하고 이게 비면책 채권의 범위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면책 결정도 있고 이 1인 매매의 경우 고객이 처음에 요청한 부분도 있었던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한번 다투어 보겠습니다 하고 사건을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진행한 결과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비면책 채권 규정 때문에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는 이 1인 매매의 경위라든가 또는 이 보증보험회사가 이제 보험을 보험 상품이었던 거잖아요. 보험 상품에서 이제 변제를 해준 것이라서 일반적인 경우랑 꼭 같이 볼 수도 없다 이러고 보증보험회사가 지게 되는, 즉 저희 의뢰인이 승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보증보험회사에서는 항소를 해서 2심까지 다투어 봤는데 2심에서도 저희가 전부 승소했습니다. 즉 이제 요 조금 어려운데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 파산이나 회생이나 비면책 채권에 관한 규정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요게 비면책 채권에 이제 단순히 기계적으로 해석할 때는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법원의 어떤 사례가 문제돼서 가보면 이제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면책 결정을 해줬다면 그 채무자들이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이제 통합도산법의 어떤 취지가 있으니까 그 면책의 범위를 조금 넓히는 판단들을 좀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이게 면책이 안 된다라고 해서 좀 큰 기관에서 소송을 걸거나 하는 경우에도 뭐 무조건 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사람들 찾아서 상담 한번 해보시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파산이나 회생이나 그 취지가 채무자가 기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서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가족들도 이 채무자가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가족들도 조금 더 편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취지가 반영된 것인데요. 한번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면책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채권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무조건 면책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그 도산 업무, 파산이나 회생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 찾아서 상담 받아보고 경우에 따라 좋은 결과를 내드릴 수 있으니까 용기 잃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